누군가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이지만 우리에겐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저는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화백님께 이 편지를 띄우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의족을 점검하러 와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셨어요? 한 열흘 지난 것 같아요. 열흘 정도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교직에 몸담은 지 10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방학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교직원 연수를 이제 광양제철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당진이라는 해수욕장에 잠깐 쉬어서 과정에 대형 버스가 우리가 지나가는 건널목 쪽으로 이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커다란 버스가 제 왼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 코너 끝에 맨홀이 있었어요. 거기에 피가 그냥 하얀시 콕콕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제 피가. 그때 교장 선생님인가 교감 선생님인가 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선생님이 좀 크게 다치셨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태가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상태라는 그 인식은 못했고 막상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사고가 좀 큰 사고였죠. 버스 바퀴에 깔렸던 제 왼쪽 다리는 결국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또 누구보다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마주한 사고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간병인 이모님한테 물수건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 손에 그 물수건을 잡고 그 드레싱룸에 들어가면 제가 그걸로 이빨을 물었어요. 드레싱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원정신으로 그걸 제가 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절단된 모든 신경의 근육들을 다. 실은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수술보다 매일 들어가는 드레싱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정원 선생님께 보내주신 편지는 감사히 잘 받아보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 오래전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4년 내 나이 30 되던 해에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녔었는데 그 전기 담당을 했었거든요. 안전하고 전기 시설 점검하다가 이제 22,900볼트에 감전되었었죠. 라인 스위치라는 있는데 그게 세 선이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스위치인데 그게 하나가 고장이 나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잡는 순간 그냥 그대로 기절해져 떨어지면서 그다음은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눈 뜨고 나니까 이미 팔이 절단돼 있더라고요. 10번이 넘는 수술 끝에 양팔과 두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하고 걷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다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혼자. 무의미한 시간이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부탁 하나를 하더군요. 걔가 이제 4살 때인가 한참 이제 그 뭔가 지가 뭐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면 이제 막 그려달라고 그런 이제 시점이었었는데 걔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다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모처럼 부탁을 하니까 이건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무조건 이제 그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들 녀석의 간절한 눈빛은 제 의술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새 한 마리를 그리는 데만 꼬박 하루를 썼습니다. 이제 그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니까 나름대로 이제 신기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참새 그림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아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약했던 순간 멈춰있던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킨 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무렵 저의 가장 큰 고민도 어린 아들, 딸에게 절단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실은 이불을 뒤칠 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순간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순간이. 애들은 그냥 막연할 건데 생각에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틀리니까 그래도 그냥 잘 이겨내고 엄마 굳건히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걱정뿐인 아이들을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능 엄마로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크게 다친 환자들은 첫 질문이 대부분 제가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가 첫 질문이었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한정원 씨의 첫 질문은 그거가 아니었고 자기가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 못 오실 거라 그랬어요. 한 3, 4년은 걸릴 거다 적어도. 다 못 오실 거라고 하셨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희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돌아올 거다라고 하셔서 그냥 저희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믿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1년 7개월 만에 학교로 복직했고 그토록 그리웠던 제자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이 상황을 꽤 낯설어 했지만 같이 뛰고 호흡하는 날이 늘어가면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뛸 수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대가가 따르더군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하루에 진통제를 7알까지 먹어봤어요. 1시간 맞추고 먹고 1시간 맞추고 먹고. 처음에 복직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픈 표정을 안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엄청 다짐을 하고 정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약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무조건 운동을 했습니다.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약해진 다리 근육을 키워야 했습니다. 체육교사는 폼생폼사거든요. 폼이 좋아야 아이들이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잘못 이렇게 행동이나 이렇게 모션을 취해주면 애들 그대로 따라하니까 우리 선생님인 장애인이야 이런 말을 안 듣고 싶었어요. 병원에 퇴원하고 난 뒤에 바로 휠체어 테니스장을 갔어요. 거기서 정말 중증 장애인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걸어가니까 의족 차고 걸어가니까 근데 그분들이 너는 장애도 아니야. 자기 몸으로 3초, 5초간 서 있어 보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 비해서 저는 너무나 건강한 장애인이죠. 테니스장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뒤 저에게 맞는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두 번째 스포츠는 바로 조정이었습니다. 강물을 헤치고 나아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종을 배우고 제가 4개월 만에 이제 국가대표를 땄어요. 제 국가대표 소집을 했는데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국가대표를 내려놨어요. 왜냐면 다리 환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끝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힘을 쓰니까 상태가 너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결국 피부 이식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저는 또 한 번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자기한테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으셔서 자기한테 그게 온 거니까 자기가 이겨내겠다고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럼 제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걷는 거 해, 걷는 거, 뛰는 거, 걷는 거. 골프 좋네. 하루 종일 걷잖아. 막 이러면서 골프를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종목과 작별하고 우여곡절 끝에 만난 골프는 저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시작할 때도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서 골프를 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윙을 할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축이 되는 게 바로 왼쪽 다리. 하필 왼쪽에 의족을 찬 저에겐 자세를 잡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글립을 자연스럽게 잡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얘는 짚어놓고 이제 오른쪽 샷만 했죠. 이렇게 샷을 했어요. 이렇게. 몸에 맞는 자세를 찾을 때까지 연습 또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체력을 열심히 단련한 덕분에 비거리 243m의 장타가 가능했습니다. 로켓처럼 날아가는 공을 보고 사람들은 저에게 로켓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실력도 점점 늘었습니다. 돌고 돌아 운명처럼 만난 골프. 저는 그렇게 의족 골퍼라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장애인을 넘어보자. 장애인을 넘어서 비장애인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 역시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하루도 붓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단골집 필방에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붓이 있습니다. 들었다. 조금 힘이 센 거. 이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앞으로 가. 의수의 걸음만 봐도 제 짝인지 아닌지 느낌이 옵니다. 이 붓을 잡기까지도 참 많은 곡절이 있었지요. 그 화실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양팔이 없는 사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감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이제 생각한 게 이제 그 사군자를 생각했어요. 사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먹물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예학원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붓과 제 의수가 하나가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붓을 이제 잡을 때도 딱딱한 그 대나무하고 이 쇠하고 부딪히니까 붓이 안 잡혀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일단 붓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는 거의 테이프로 감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구멍 뚫어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붓을 바로 세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죠. 숱한 연습 끝에 붓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고 역동적인 동작을 구사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무 크로키를 통해 제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완전히 몸이 정적인데
그 마음은 굉장한 동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크로키가 나한테 맞은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다쳤을 때 그 매일 꿈을 꿨었어요. 내가 그 현실에서 이제 그 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 꿈에서 하다가 화선지에다가 그걸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 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시점이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찰나의 순간은 저에게 희열을 선사합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선수들을 화선지 위에 옮길 때면 제 영혼마저 자유롭게 해방됨을 느낍니다. 붓 하나 쥐었을 뿐인데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힘찬 사람이 됩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 저는 국내 1호 의수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만화 영화나 뭐 한 게 피터팬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후크 선장이라 그러니까 후크하고 따서 피터팬의 펜짤 따가지고 후크펜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의 후크펜을 만든 건 아내의 공이 컸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아내를 사모님이라 부릅니다. 쉽게 해서 이제 딸, 아들, 나 이렇게 셋을 키운 거예요. 엄청 잘해줬거든요, 저한테. 먹는 거나 뭐 입는 거 다 옆에 해주니까 나머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을 함께 해준 아내. 하지만 그런 아내조차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절단 환자만이 느끼는 환상통입니다. 아마 이 절단 환자들이 제일 그게 그 고민이 그럴 건데 이거는 평생 그 안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통증이더라고요, 환상통이. 가끔가다 이제 심한 통증이 오죠. 일반 사람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 통증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보통 심한 통증이 아니고 그냥 깜짝깜짝 놀랄 그런 통증이고 일반적으로 막 아프고 그런 것 같으면 뭔가 해결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통증이더라고요. 화백님, 저도 환상통이 찾아올 때면 아이들 앞에서 고통을 감춰야 했습니다. 예, 식사 시간에 테이블에 같이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환상통이 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막 참지 못하고 좀 울게 되고 막 이렇게 힘든 모습을 막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좀 많이 참으려도 애들 앞에서는 좀 참으려고도 했고 상황이 있으면 따로 방에 혼자 들어와서 이렇게 좀 했던 기억도 있어요. 화백님,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에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이제 패럴올림픽에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장애인 골퍼로서 패럴올림픽의 첫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제 최종 꿈이자 제 소망입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멋지게 스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패기 넘치는 선생님의 모습에 저의 의수가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오늘은 그림 한 장 함께 보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는 18홀이다. 한 홀을 실패했으면 다음 홀을 잘하면 된다. 선생님의 인생은 지금 몇 홀쯤 와 계십니까? 저는 늘 첫 번째 홀입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1번 홀, 첫 번째 티샷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